최근에 많은 분들이 독감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죠. 접종자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 친한 패친분들은 대부분 비접종자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약한 감기에 시름시름 앓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감기 증상은 아니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서너 시간만 자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8시간을 자도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 후에 서너 시간 정도 책을 쓰다가 아점을 먹고 나면 또 급졸음이 밀려와서 의자에 앉은 채로 1시간 정도를 꾸벅꾸벅 졸아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캠트레이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저는 전자파를 의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휴대폰 전자파 측정기 앱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자파 탐지기가 아니라 자기파 탐지기더라고요. 단위가 마이크로 테슬라로 표시되고 있죠. 이건 자기파 단위입니다. 전자파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예요. 전자파는 전기파와 자기파를 일컫는 말이죠. 자기파는 자력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전자제품들은 자성을 가진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관없이 자기파가 검출되겠죠. 전기파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작동 중인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거고요. 근데 휴대폰 앱은 자기파 측정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위가 다 마이크로 테슬라인 걸로 봐서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전자파 탐지기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일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보통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 게시물을 올린 판매업자가 한국인이었나봐요. 그래서 여분으로 갖고 있던 걸 바로 보낸 것 같아요. 25,000원짜리 싸구려지만 측정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LCD 화면이 야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조도가 약한 실내에서는 잘 보이는데 야외에서는 태양광이 약한 일몰 무렵부터 보이더라고요. 측정 방식은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밀착시키면 됩니다. 아래가 전기파, 위에가 자기파예요. 침실은 전기파가 검출되지 않고요. 집 안 거실의 중앙은 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품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지면 전자파는 거의 측정되지 않아요. 전기 컨센트는 400에서 600 정도 나오고요. 침실에 꽂혀있는 휴대폰 충전기에서도 772가 나와요. 그러니까 취침 전에는 침실의 모든 전원은 다 꺼버리는 게 현명하겠죠. 수면 중 가려움증이나 불면증의 원인이 바로 이 전류와 전자파니까요. 전기장판 같은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전기장판은 바로 내 피부에 밀착되는 거니까요. 충전 중인 휴대폰에서는 747, 휴대폰을 제거한 충전기에서도 300 가까이 나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는 330, 마우스에서는 540, 모니터에서는 580, 본체에서는 610, 인터넷 공유기에서는 460, 스피커에서는 1000이 넘게 나오네요. 자기파도 살짝 나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프린터였어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2000 이상으로 측정 불가가 나오더라고요. OL, 이게 아마도 out of limit인 것 같아요. 전원을 켰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프린터 잉크통에서도 6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원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전기선에서도 400 가까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냉장고에서는 400이 좀 넘었고 자기파도 2.60이 나왔고요. 세탁기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750,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1004.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400 정도,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측정 불가가 나왔고요. 한마디로 전자레인지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전자레인지를 켜놓으면 화장실 안에서도 1874나 검출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잽싸게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되겠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그 앞에 서 있으면 계속 엄청난 전자파와 자기파를 온몸으로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침실 보일러 조절기에서는 163이 검출됐어요. 근데 희한한 건 침실 TV 셋톱박스나 인터넷 선에서는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 볼 건데요. 대기 중에는 과연 전자파가 감지될까요? 만약 감지된다면 그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집 안에서는 0이죠. 근데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 220 정도가 검출됩니다. 먼저 옥상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계단이고요. 계단을 올라오면 옥상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KT 설치 사무실은 집 뒤쪽으로 2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집인가 네 번째 집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KT 설치 사무실을 이 집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220이 측정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먼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몇 걸음만 옮겨도 조금씩 높아지죠. 저쪽이 KT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점 올라가죠. 담장 위에는 이렇게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세워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서풍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펜스와 가림막이 서쪽에서 발산되는 전자파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테니까 저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좀 더 뻗어서 펜스 위로 가보겠습니다. 수치가 점점 치솟아 올라가죠. 300에서 1040까지 전자파의 강도가 급격하게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멀어지면 점점 낮아져서 현관 앞으로 되돌아오면 220으로 떨어지죠. 오른쪽 코너에는 KT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이나 3층에서 KT를 쓰나 보죠. 이게 수신 장치인데 가까이 갈수록 수치가 올라갑니다. 600 정도 나오는데 어떤 때는 1000이 넘을 때도 있어요. 전자파가 세졌다 약해졌다 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현관 앞으로 가볼게요. 200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는 문제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저 옥탑방이 제 바로 옆집이에요. KT 사무실은 바로 그 뒷집이고요. KT 사무실 옥상에는 전자파 송수신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송신기 주변에 나무 같은 걸 세워뒀어요. 여기서는 한 20m 정도 됩니다. 여기 침실로 연결된 TV로 들어가는 인터넷 선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0으로 떨어지네요. 다시 떼면 또 수치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여기서 5걸음 정도 뒤쪽으로 물러난 이 지점. 여기가 전자파가 제일 많이 검출되는 데입니다. 수치가 마구마구 올라가죠. 측정기를 약간 높이면 측정완도 초과라고 표시되죠. 하필이면 이 높이가 딱 제 머리 높이에요. 저희 집 목상에서 KT에 제일 가까운 쪽이 아니라 그것보다 약간 뒤쪽이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되는 이유는 KT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저희 집 KT 수신 장치까지 도달하는데 최단 지점이 바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발사된 전자파가 저 수신 장치로 송신되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가장 높은 전자파가 검출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10번 정도를 측정해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집 안에서는 전자제품 가까이에서만 전자파가 검출되지만 집 바깥에서는 온 천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는 거예요. 사방 천지에서 전자파를 송신하고 있으니까요. 각종 전자장비들로 가득한 집 안보다 집 바깥 대기 중의 전자파가 월등히 더 높게 검출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전자파의 출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전자파를 끌어올릴까요?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하려고요. 요즘 접종자건 비접종자건 시름시름 앓는 이유가 바로 전자파로 장난질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헌데 김정수기가 어쨌다고요? 명품 옷만 입고 돌아다녔다고요? 그 옷이 어디서 났는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해명하라고요. 다른 영부인들은 홀딱 벗고 돌아다녔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였죠. 만약에 김정수기가 명품 옷만 입고 다녔다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기레기들은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개치랄들을 떨어댄대요. 척 보면 아셔야죠. 여러분들은 이목을 으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개 잡것들을 농간에 놀아나실 거냐고요.